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부탁합니다. 네. 예, 김승남 의원입니다. 10조 농업 생태원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농업 생태원은 2015년 6월 30일 도시관리 계획 변경 결정 고시로 시작해서 올해 9월 달에 개원 예정이라 그랬죠? 예, 개원은 9월 며칠 날로 지금 날짜가 나왔습니까? 지금 날짜는 아직 나오질 않았고요. 이게 애당초에는 6월 27일 날 완공 계획이었었는데 저희 생태원이 그 교포천하고 연계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가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미진하게 추진된 부분이 저희 농업 생태원에서 숙성리까지 나가는 오수 배관 관로 이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교포천의 다리 공사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공되는 대로 그 나머지 부분까지 저희가 8월 달에는 준공을 하고요. 개장은 9월 달서부터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개요를 보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약 한 7년에 걸친 대단한 그 투자 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네요. 국비 305억, 시비 63억,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저기 그 개원에 관련돼서는 이제 날짜가 아직 정확한 날짜는 잡히진 않았지만 어떤 뭐 특별한 뭐 이벤트라든가 이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계획은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작년도에 저희가 의회에 이제 처음에 상정을 할 때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이제 봄나들이 행사라는 행사가 연례적으로 개최를 하면 저희 평택 시민을 비롯해서 외지인들이 한 20만에서 30만 정도 기존에 고객이 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봄에 기존에 했던 봄나들이 행사하고 가을에는 별난 농산물 행사라는 행사 계획을 작년도에 의회에 이제 상정을 했었는데요. 해보고 그 관계는 추진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올 가을에는 저희가 특별한 행사는 없고 단지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서 과연 가을에도 시민들이 얼마나 올 수 있는지 이렇게 보고 나서 내년도에 예산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및 관리 운영에 관해서 연초에 총 사업비 시비 100% 8억 6,475만 6천 원이 이제 책정이 됐는데요. 지금 아직 그 추진된 거는 없죠. 이제 현재는 뭐 이제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 단지 완공 전에 저희가 이제 조경 그 볼거리 제공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은 일부 예산을 활용을 했습니다. 뭐 총 사업비 8억 6,400 중에는 뭐 필요한 기계 및 비품 구입, 그다음에 장비 유지 관리 뭐 이래서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경관 조성 관리라든가 방문객의 안전과 위생 관리, 뭐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래서 연간 한 5억 정도는 매년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애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요. 작년도에 이제 생태원과 관련된 조례를 의회에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요. 처음에 애당초 계획은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유료로 하려고 저희가 이제 결정을 했다가 유료로 하는 부분들은 나무 조성이라든지 뭐 볼거리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실 때 유예를 했다가 나중에 추후로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유예 기간 동안에 저희가 관리해보고 그 동안에 외진이라든지 이런 분이 오면 유료도 한번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국비가 이게 투입된 뭐
305억이죠 국비가. 그런 그 생태원이긴 하지만 이렇게 매년 이렇게 일상적인 총 사업비가 한 5억 정도 이렇게 이 생태원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이 들어간다는 자체는 시 재정으로 볼 때에는 참 많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우려도 나오는데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생태원을 어떻게 좀 수익성 있는 이런 걸로는 현재 많이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입장료 수입 밖에는. 지금 저희가 수익성을 그러잖아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 이제 수익성 검토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검토했던 부분이 이제 입장료 관련된 부분 검토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사용료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거기 보면 큰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뭐 텃밭이라든지 아니면 농촌문화체험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은 사용자가 비용을 대는 이러한 구조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입장료 관련된 부분만 유예를 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 지금 그 생태원 면적이 한 3만 5천 평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적지 않은 면적인데요. 굉장히 큰데, 하여튼 우리 관심 있는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개원 전에 한번 좀 방문하도록 한번 할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운영비 중에서 그 방문객의 안전과 위생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2억 5,500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많은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죠. 주로 이제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계획을 갖다가 방문객의 안전과 위생관리 용역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인건비 부분인지 이게 참 이해가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그 인원이 7명이죠. 당초 6명에서 1명이 더 늘어났네요. 그거는 이제 연초 계획에서는 6명으로 돼 있다가 상시 용역을 이제 지금 저희가 용역비 중에서 인건비는 이제 상시 용역과 일시 용역으로 이제 구분해서 좀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 공원과 틀리게 농작업이라는 것이 이게 일이 수요가 몰릴 때는 많고 또 수요가 없을 때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계속 사용 용역으로 쓰기에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쓸 용역과 상시적으로 쓸 용역을 구분해서 이렇게 집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간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서 40회 1,600명 정도 이렇게 인원을 그 운영을 한다 했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도 시비가 이게 4,280만 원씩 소요가 됩니까? 이거는 이제 각종 이제 재료비와 관련된 재료비예요? 예. 그 뭐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제 우리 농업이 이제 우리 평택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생태원과 연결해서 도시민도 저희 농업 생태원,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서 같이 도농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원 준공하기에 앞서서 재작년 9월부터 시험적으로 저희가 이 농촌문화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농촌문화체험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이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는데요. 우리 도시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받아서 오픈을 하고 나서 보통 오전 내에 접수가 만료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우리 도시민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인지 더 평가를 하고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방문객들이 많으면 그 뭐 중식이라든가 이제 구내 식당 운영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분들이 뭐 점심 시간에는 거리가 가깝지 않은 외부로 나가야 된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그 방문객들 식당 운영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이제 숙성리 5성 소재지에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식사 부분은 지금 거기 먹을 거리가 없고 먹으려고 그러면 한 걸어서 15분,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 로컬푸드 유통센터가 들어선다든지 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강미연 의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광미연 의원입니다. 네, 6쪽의 중간 부분의 추진 내용 보시겠습니다. 농촌 지도자의 여러 가지 이제 육성을 하시겠다고 써 있는데요. 18회, 40회, 5회, 뭐 20회, 2회, 39회, 8회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평택 지역이 남부, 북부, 서부로 이렇게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 교육을 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예, 농촌 지도자 회는요. 네.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평택시 전체로 이제 저희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읍면 동은 빼고 네. 옛날에 농촌 지역 읍과 면 지역에 네. 11개 읍면 지역에 네. 지금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평택과 송탄은 동 단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옛날에 그 시 단위 체제. 네. 그래서 송탄 전체로 해서 한 개 모임체. 그럼 어디 장소는 어디인가요? 아, 장소는 지금 현재 송탄 같으면 중앙동 사무소에 아, 사무실이 별 사무소. 네. 각자의 저희 직원하고 네. 직원이 이 현장에까지 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로 이렇게 편제되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걸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뭐 외부 강사가 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 교육 전문위원들이 시키시나요? 외부 강사도 저희가 쓰고 있고요. 네. 저희 자체 강사도 쓰고 있고 또 이제 외부에 가서 볼 일이 있으면 다른 벤치마킹도 필요하면 이제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교육이나 육성에 관련된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그러면 농촌 지도자와 관련된 뭐 이렇게 지금 예, 이제 6쪽에 있는 그 농촌 지도자, 여성 리더, 뭐 미래 농협 인력 육성 요 페이지에 있는 요런 제가 이제 부분이- 농촌 지도자 관련돼서 보면 이게 이제 저희가 국비와 네, 도비와 시비를 이제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제 농촌 지도자 회 같으면은 국도비, 시비 합쳐서 7,418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1년이죠? 1년입니다. 네. 예. 지금 농촌 지도자 같으면 읍면 단위 회원 수가 네. 지금 745명. 네. 그러니까 11개 읍면동으로 기준했을 때 지금 저 회원 수가 74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육성하는 교육이 매년 1년마다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제 프로그램은 매년 좀 바뀝니다. 살짝씩 바뀌긴 뭐 했지만 저 비슷하게.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농업이라는 게 저희도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농업은 농업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 이제 공업 기술이나 IT나 이런 거와 틀리게 기술이 금방 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해줘야만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어떤 이제 보고를 드린다든지 어떤 기술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좀 빨리빨리 변화를 못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저희가 이제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7쪽 농업인 전문 기술 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로컬 푸드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를 위하려면 6차 산업이 기반이 돼야 되잖아요. 소장님은 6차 산업이 뭔가요? 저 옛날에 이제 보통 이제 3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와 2차와 3차 네, 이것을 이제 플러스했을 때 이제 6차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1차는 농림수산부고 2차는 제조가공법이고 3차는 서비스인데 저희가 로컬 푸드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그거를 하려면 최대한의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3쪽. 사실적으로 우리 이종환 의원님이 그 농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시지만 농업인들이 불안감을 갖고 계시잖아요. 판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저희가 평택 시민 49만이 저희 평택사를 먹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저 평택 49만 시민이
100% 저희 평택쌀로 먹고 있다라고는 생각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평택쌀이 그 옛날에는 저감이었었어요. 그 쌀값이 낮았기 때문에 그 이제 많이 이제 가격에 위주로 하시는 분들 많이 사 먹었는데 요즘 들어와 갖고는 고가미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 가면 20kg 한 포에 6만 1,000원에서 6만 2,000원을 줘야만이 먹을 수 있는 고가미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금전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평택쌀을 사 드시는 분들이 아마 저희 평택시 전체 인구로 봐갖고는 가바스 이상은 넘지 않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 평택 시민들이 너무 비싸서 쌀을 그 먹을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얘기잖아요. 그런 쪽으로 보셔도 되고요. 어차피 농산물이라는 것은 고가의 농산물을 원하는 소비계층과 또 저가의 농산물을 원하는 소비계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농업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고가의 농산물을 생산해야만이 소득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평택은 쌀이 주산지기 때문에 주소득이기 때문에 고가의 농산물을 선호하는 그 소비계층을 타겟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이미지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 평택의 쌀이 나오는 게 고가는 아니잖아요. 전체적은. 지금 소장님 얘기 말 맞다나 고가를 판매를 해야만이 그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고가를 먹게끔 권장을 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건데 그 평택에 고가된 쌀만 나오는 게 아니고 기본 그 쌀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쌀을 소비하는 곳이 대부분 학교나 공공기관, 일반 가정에서도 그 쌀을 구매해서 먹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학교나 공공기관 같은 데에는 고가 쌀을 소비를 못 시키잖아요. 이제 가정에서는 먹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평택농협 같은 경우는 저 학교 급식으로도 지금 저희 평택 들어가고 슈퍼니 있어요? 쌀이 지금 이제 공급되고 있고요. 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는 지방자치제에서 자기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을 자기 지역에 이제 소비하자라는 이런 이제 운동들이 이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가격을 떠나서 안전한 농산물, 지금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가격보다는 이 농산물이 과연 내가 먹었을 때 안전한지 안 한지가 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물론 저희 평택의 고가미도 고가미지만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될까라는 것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번에 이제 시장 공약 사항이기도 한 그 인증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 소장님께서 저희 지역의 홈플러스나 그 이마트나 이런 데에 혹시 저희 쌀이 들어가고 있나요? 판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조. 요즘 그 스마트팜 하갖고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려고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개별적인 사업보다도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시고 농가의 수 증대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이제 농업 기술의 이제 보급 분야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이제 농업인들에게 보급하는 사업은 정부에서 처음에 개발된 사업이라든지 처음에 시작하는 이러한 정책들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 시작해 보고요. 시작하는 과정에서 오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수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농업정책과라든지 이런 쪽에 정책적인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팜이라는 게 이제 생산부터 판매까지 그러면 소장님 말씀하시듯이 수익 증대까지도 연결을 시켜서 하고 계시다는 거군요. 스마트팜이라는 것은요. 네. 생산서부터 이제 판매 이렇게 종합적인 것이 아니고요. 생산이면 생산을 사람이 안 쓰면서 그 관리 운영 체계 네. 이런 것을 IT를 접목해서 하는 사업이 이제 스마트팜 농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5조. 저기 스폰 오닝 브랜드 뭐 이렇게 해갖고 맞춤형 뭐 식으로 하신다고 지금 얘기하셨었는데 수출을 지원할 형식적인 방안은 있는 건가요? 쌀을 실질적으로 쌀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수출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쌀을 수출했던 실적은 뭐 평성 농협이라든지 안중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일부나마 지금 저 슈퍼오닉 쌀로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그렇게 원료로서 수출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생산한 쌀을 가지고 가공해서 수출할 수 있는 방법. 이래야만이 이제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 사업도 시범 사업도 하고 있고요.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전시회만 참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쌀을 이용해서 어떤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1쪽. 친환경 쪽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전부 작년에 지원하셨나요? 지원하셨다면 작년 사업 지원 성과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좀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21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예, 저희가 이 내용은 저희가 이제 과학 영농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실험실입니다. 실험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 미생물을 농업에도 활용하고 우리 도시민들도 이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생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요구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200톤이었던 것을 요구도가 많아서 작년도에 BMR 성소 시설을 400톤을 더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도시민이나 농업인이 요구하는 전량의 미생물을 현재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작년도 거 지원하셨고 그다음에 성과에 대한 그 성과 보고서를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관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관우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이 꼭 저희 질문이 아니라 농업인들을 대표해서 하는 질문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농업 기계를 임대를 하면서 그 보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보험을 들은 분에게 이제 우리가 이제 농협을 통해서 지금 이제 보험을 거의 대다수 농업인들이 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민간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실손보험 이제 이런 분들은 어차피 농기계를 이용해다가 사고가 나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실소형 보험이 됐든 농기계 보험을 됐든 일단 보험을 들은 상태에서 저희가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인, 대물, 자손 그런 것까지 다 종합보험으로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실손형 보험하고 농협에서 그 추진하는 그 농기계 관련 보험 그렇게 이제 규정하고 그럼 있습니다. 그 보험으로 충분히 우리 그 농민들이 기계를 임대를 하면서 운용을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다쳤을 때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지는 보험. 하여간 그 내용은 보면 약관에 의해서 그 이제 보상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무한대는 아니고요.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무한대는 보험 아니죠. 약관에 의한 이제 비용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본 의원이나 여기 의원들이 우리 지역에서 농업이 잘 발달하는 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우리 또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면서 종류가 72종에 334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현재 우리 평택시에서 농민들한테 이 기종하고 이 대수로 충분히 보급이 가능한 건가요? 임대로 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저희 오성 지역에 이제 뭐 평택시 지도로 봐갖고는 가장 정중앙입니다. 중앙이지만 저희가 늘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북부 지역, 이제 송탄이라든지 서탄이라든지 송탄이라든지 이 지역들이 저희 지역과 이제 도심을 통과해서 가기 때문에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송탄 농협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차후에는 저희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한 곳 가지고는 좀 어려움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분소 내지는 지역 단위로 해줬으면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검토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 좀 돌아가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임대를 장비 임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반적인 뭐 트랙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이 보급이 돼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좀 사용 빈도가 적고 뭐 쉽게 말하면 특용 작물을 한다든가 하면은 그 고가의 장비들에 대한 우리가 뭐 갖고 있는 그 보급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가의 장비 쉽게 말하면 사용은 별로 하지 않는데 농업인들이 정말 필요한 기계가 있잖아요. 그럼 그 고가 장비에 대한 뭐 따로의 예산을 책정해서 고가의 장비를 사용 빈도는 좀 낮은데 그런 장비를 구입에 대한 뭐 계획 목적이라든지 현재 뭐 갖고 있는 게 충분한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농기계 임대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정책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대형 농기계 예를 들어서 트랙터로 기준하면 80마력 이상 이제 그런 대형 농기계가 아닌 80마력 이하에 부착할 수 있는 부속기 위주의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80마력 이하의 트랙터에 부착할 수 있는 부속기, 쉽게 얘기해서 이제 부착기 위주의 임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대형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려면 이제 그 국비나 도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책적인 것은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사용 저희가 구입할 때는 이제 각종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수요 조사를 저희가 미리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농가가 원한다고 해서 한 농가의 기계를 살 수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아서 예산 대비 우선 순위를 둬서 저희가 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구입하고 나서도 그런 수요 조사를 하고 구입하고 나서도 사용 빈도가 없는 농기계 또한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지도 앞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그 부분의 질문은 제가 아는 농민이 실은 좀 더 확장적이고 좀 대농을 더 하고 싶고 또 특용작물을 좀 키우고 싶은데 그 농기계가 엄청 비싼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농기계를 구입해서 하기에는 수지가 맞지 않고 그래서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기계를 보유하면 추진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우리 평택시 자체에서 좀 사용 빈도가 나고 고가의 장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여간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총 모아서 예산에 맞춰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구입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임대료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답변하기 힘드시는 것 같은데 왜 트랙터가 우리 한 40마력짜리 주로 많이 나가는 건가요? 우리?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부착기 위주의 농기계 임대 사업을 지금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 대형 농기계는 현재 저희가 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그 장비 임대료 같은 거는 우리 현실에 대해서 우리 타 지역이나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별로 특별히 임대료를 따로 정하는 건가요? 이 국가에서 농림수산축산식품부에 권장하는 임대료율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임대사업소를 운영할 때 정부 지침에 맞춰서 그 요율을 저희가 걷다 보니까 비용이 비싸다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임대료가 비싸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임대료를 지난번 회기 때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모아줘서 지금 현재 구입가격 비용으로 따진다면 약 0.7% 정도로 내려서 이렇게 지금 받는 현실입니다. 그래 농민을 지원하는 정책이니까 이 센터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또 질문한 겁니다. 임대료에 대한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갖고 문의를 드린 거고 그 부분은 좀 추후에 많이 좀 계획 짜서 좀 임대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더 한번 모색해 주길 바랍니다. 저희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과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임대 기간이 1회 3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추가로 또 임대로 내가 3일 갖고 도저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가로 임대를 했을 때는 어떻게 바로 임대가 또 가능한 건가요? 이제 많이 쓰는 기종 이제 저희가 아직 어떤 부분들은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예약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예약한 날짜에 그게 또 회수가 돼야만이 지금 현실로서는
그 다음 사람에게 임대를 해주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 임대 기간과 반납은 지금 준수를 지금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만약에 임대가 많이 나가는 그런 기종들은 저희가 확보를 좀 더 해서 예. 이제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 날짜에 맞춰서 임대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좀 검토 좀 해주세요. 또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임대를 했는데 일일 3회 저기 일에 3일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자가 없으면 또 바로 임대가 가능한데 대기자가 없으면 불가분하게 농사를 멈추고도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쓰는 기종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추가 확보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어차피 임대사업장 얘기 나온 김에 좀 추가 질문할게요. 네. 저기 현재 기종하고 그 임대 지금 1년에 현황 있죠? 그거 네네.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인력 현황까지 같이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예산 자체가 그러면 농림부 예산이에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만 지금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시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큰 금액으로 따지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제 평가 관련돼서 작년도에 약간 그 우수 평가를 받아서 한 3억 정도 작년도에 이제 받아갖고 2월에서 이제 올해 그 금액으로 예산을 이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산 그냥 그 운영비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구입비로 써요? 구입비로 쓰고 구입비로 있습니다. 하나고 구입비로. 모자라는 건 이제 남은 시에서 그리고 이제 농기계라는 게 내구 연한이 있습니다. 네. 내구 연한이 있어서 이게 이제 쓰게 되면 계속 망가지고 달고 하기 때문에 이제 교체가 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농기계 임대 사업소는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지속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기종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기종 선택은 우리 시민들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제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설문조사도 받고요. 또 이제 장목반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계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농기계 임대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임대위원. 예예. 최종적인 것은 그 위원회에서 기종을 선택을 합니다. 위원회는 누가 들어가 계시죠? 제가 이제 위원 저기 의원님도 들어가 계시고요. 예, 그 또 저기 각 쓰는 농가들도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조합 이런 관련 기관의 사람들을 그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요 1년에 뭐 한번 회의는 하시는 거예요? 1년에 1 내지 2회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몇 분 정도 되세요? 이는 14명. 많은 인원이시죠. 예. 근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임대 농기계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가 제 생각으로는 임대 사업장이 이제 조금 그러니까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다시 드론이나 아니면 뭐 쉽게 여기서 이제 농민들이 이제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부분들 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 승용 배톡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쓰는 것도 좀 요구가 되지만 조금 앞서갈 수 있는 부분들 농민들이 아까 우리 이관우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농민들이 고가여서 사용하기 어려운 것들 구입하기 그러니까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이제 며칠 안 쓰지만 꼭 필요한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드론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이게 그 드론 운영 자격과 관련된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금 이것도 저희가 이제 검토는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걸 저희가 드론을 임대 사업을 했을 때 그 이제 안전사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운영 그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그 쉽게 드론 자격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기술센터에서 드론을 만약에 구입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학습단체나 이렇게 조직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농업인들 이렇게 육성하는 것들, 이렇게 청년 농업인들도 육성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미리 교육을 하고 또 이제 자격증을 따라하고 미리 얘기를 하면 거기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네. 예, 저희가 이제 교육용으로요 드론을 구매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문적인 자격증 이런 건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교육할 때 드론이 어떤 거다 이런 정도 교육 정도는 가능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기계 임대 사업은 의원님들도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우리 평택 지역 같은 경우는 논농업이 주지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반농업에 필요한 그 농기계의 소농기구 내지는 그 작업기를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부분이 우리 지역 농업인들께서 요구하시는 게 논농업 쪽을 요구를 하시는데 그렇게 그 대형 농기계 이런 것은 추진하기 어렵고요. 그것은 옛날에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아마 그 정부 정책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농협에서 농기계 은행 아마 운영을 했었을 겁니다. 그 부분으로 그래서 이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저희는 평택의 특성도 있고요. 또 이제 뭐냐면 주가 이제 70% 이상이 또 이제 수도작에 종사를 하니까 그쪽을 좀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지 이게 바창물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자꾸 투자해야 소용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또 이제 국비가 3억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 이제 10이라고 치면 시민들이 필요한 걸 해야지 어떻게 뭐 그냥 국가 정책이 그렇다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좀 드론 형태나 이렇게 선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계속 고민을 해서 지난번에 이제 농업정책과랑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같이 연대를 해서 거기서도 이제 그냥 그러니까 농기계를 보조해주고 일단 이런 거보다는 이런 임대 사업장을 통해서 하면 관리도 편하고요. 또 이제 농민도 사실은 지금 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금 뭐 70, 80대신 분들이 그런 걸 운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0대, 30대, 40대에서 그걸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농민들 중에서. 그 사람들을 좀 선발적으로 좀 해서 교육도 좀 시키고 또 이제 이렇게 만약에 뭐 무성항공 이런 데 자격증 딴다고 치면 그쪽에 좀 유도도 좀 해주고 나중에 뭐 좀 된다고 치면 예산도 좀 확보해서 그런 거 지원도 좀 해주고 해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도 그리고 좀 농업정책과도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군 단위 그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군 단위 소장 회의 있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건의 사항을 기술원에다 건의를 했어요. 어떤 건의냐면 드론과 관련된 교육 시설을 농업기술센터 내지는 기술원에서 공인을 받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법에 의해서 이제 교육도 받는 거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자격 시험 기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 시험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 교육 기관으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뭐 기술센터가 안 되면 뭐 기술원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사항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기술원이 아마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이제 그 교육이나 이런 건 제가 무상항공이나 이런 데들이 하는 게 맞고요. 그 시험 기관도 보니까 뭐 거기서 하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검토 좀 해주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임대 사업장을 하나 더 이제 북주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검토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저도 이용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그 다 지역을 하는데 더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면 차라리 배달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이제 소농기계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면 그 농기계 차량 1톤 포털에도 있고 그러신 분들은 이제 와서 가져가는데 보면 상당히 위험해요. 싣고 내릴 때. 그래서 저는 좀 기회가 되면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좀 배달 서비스, 뭐 크레인 같은 거 하나라도 있고 그러면 좀 비용을 좀 더 받더라도 배달 서비스를 통해서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한번 모색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요구가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를 지금 저희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직접적으로 운송을 했을 때는 운송법에 의해서 이제 법리적으로 이제 충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운송법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저희가 배달 서비스 하는 과정에서 기존 법리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은 굉장히 요구도가 지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스럽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법적으로 충돌이 안 되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도 저희 쪽에서도 하여간 지속적으로는 검토는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요 기술 지원과에서 또 담당하시니까 요거 좀 운송법 관련해서 조항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렇게 된다고 쳐서 운송법에서 도저히 배달 못 한다고 치면 또 어쨌든 이제 운송 관련된 쪽하고
좀 계약을 맺어서라도 뭐 한 50%는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50%는 좀 농민이 부담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한번 모색하는 게 괜찮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좀 운송법 관련해서 이거는 좀 조항 좀 찾으셔갖고 저한테 좀 같이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더 해도 되죠? 네. 예. 부분에는 제가 쭉 생각한 것들이 많아서 같이 좀 의논 좀 하시죠. 또 지루하시다고 얘기하시면 좀 얘기할 때 좀 쉬었다 하시게. 그 맨 앞장에 저도 이제 이쪽에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6장에 보면 6페이지요. 왜냐면 우리가 후계 농업인 산업 기능 요원 관리라고 써 있어요. 저기죠. 병역 특례 예, 병역 특례까지 포함, 예, 맞습니다. 포함해. 예, 예. 병역 특례 현재 몇 명이 여기서 병역 특례 받고 있어요? 7분이요. 아, 현재 그러면 보통 몇 년이에요? 그게 3년이에요? 원래 8년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복무 기간 농업으로 종사하는 기간은 3년이 우리 관리받는 기간은 3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타 직종에 갈 수가 없게 제약해 놓은 게 8년이 그렇게 된 예, 거예요? 5년이고 그래서 8년입니다. 아, 그게 5년이 예. 추가적으로 5년이고요. 예. 아, 그러면 그분들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7명이시면? 지금 매월 한 번씩 순회 지도를 하게 돼가 있고요. 네. 그 담당 지도자가 우리 그 인력 육성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이 혹시 이제 타지로 이동이나 이런 거는 다 신고를 하고 다니게 그야말로 좀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모든 관리들은 병역청 외에는 기술센터에 다 관리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역청에서도 수시로 또 점검이 나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7명이면 그것도 한 명단도 좀 한 번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들은 이제 농업에 대한 애정도 있고 앞으로도 농사를 계속 지을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뿐이 아니라 그 구체적으로 정책할 수 있는 시스템들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저 사회치와 연구하는 데서 지금 하고 있걸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영농사회치에 이제 의무적으로 지금 들어오게 돼 있고요. 영농사회치에.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그 이제 관련된 뭐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니까 뭐 사회치 같은 데는 사실 뭐 아시잖아요. 고등학생들이 학생들은 이제 관리가 되는데 나머지 뭐 인원들도 많지 않고 해서 제가 뭐 사회치에서 관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분들에 대한 정착을 위한 그리고 이제 관리뿐이 아니라 정착을 위한 시스템들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영농 지도뿐이 아니라 진짜로 이 지역에서 농업을 이끌어갈 세대로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뭐 될 수 있으면 뭐 TF 비슷하게라도 해서 같이들 뭐 쉽게 기술 지도뿐이 아니라 영농을 정착을 위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농지를 뭐 임대해 줄 수 있는 농어촌공사도 있고 또 이제 농기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뭐 농어정책과도 있으니까 그런 거 같이 연대를 해서 이렇게 좀 정책할 수 있게 그리고 평택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게 좀 이렇게 좀 시스템들을 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저희가 이제 거기들 7명이고요. 그 다음에 2030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농어촌공사에서도 이렇게 좀 저기 하는 저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까지 합치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청년 그러니까 40대 이하의 우리 그 전문 농업인들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직장 다니면서 그냥 뭐 겸업하는 거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전문적으로 부모님 밑에서 하고 있는 그 전문 농업인들이 청년 농업인들 현재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게 이제 사회치와 연관된 영농사회치를 그 이제 젊은 예를 들어서 농수산대학을 나왔다든지 아니면 그 산업기능요원이라든지 이런 분을 묶어서 이제 지금 저희가 영농사회치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별개의 옛날의 사회치 형태가 아니고요. 네. 젊은 그 농업인들 네. 주로 이제 저희가 하는 게 농수산대학 나온 학생들이라든지 산업기능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묶어서 이제 영농사회치라고 이제 명칭은 영농사회치라고 이제 네.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뭐 새로운 어떤 장목이 있으면 새로운 장목도 이제 뭐 시범 사업 내지는 실증 사업도 좀 뭐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제 젊은이들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몇 분이나 지금 현재 영농사회치로 들어와 있어요? 31명입니다. 31명이요? 네. 그만 40대에서는 거의 그러니까 전문 농업인들은 거기에 들어왔다고 생각해야겠네요. 거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 그 후계 그 산업기능요원이 끝나면은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게 그 사회치 영농사회치 멤버들과 같이 이제 교육도 보내고 그 활동을 하게 해서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그럼 회원 명단은 좀 그것도 같이 좀 첨부해서 좀 부탁 좀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그 지금 현재 뭐 다른 단체들도 많지만 제가 보기엔 이한 40명, 100명 이하가 제가 보기엔 10년 후에 평택농업을 난 이끌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평택농업이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 속에서 좀 이렇게 육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학교 사회치도 지금 되게 중요한데 지금 육성하는 지금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선은 이제 학교별로 이제 조직을 저희가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조직되어 있는 게 21개 학교, 21개 학교에 회원 수로는 734명이 지금 회원으로 등록돼 있고요. 저희가 학교 사회치 중에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이 오성중학교의 이제 평택농학 풍물을 그 사회치에서 전수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아마 오성중학교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우리 평택농학으로 뭐 대통령상 대상도 받고 뭐 거기에 들어와서 서클 활동에 활동하는 회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학교를 좋은 학교를 많이 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오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회치회를 통해서 오성중학교가 상당히 유명해졌고요. 또 한 가지 평택농학이 이제 유명해졌다는 그런 성과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치회는 학교에서 동아리 모임 형태. 그래서 학교에서는 뭐 음악을 하고 싶으면 음악 동아리, 뭐 텃밭을 하고 싶으면 텃밭 동아리, 뭐 과학을 하고 싶으면 과학 동아리 이런 쪽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이런 학교 사회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비용은 많이 되지 않지만 일부나마 저희가 시비로서 활동하는데 비용을 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고 있어요? 혜택은? 비용은 한 5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이게 사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농업을 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같아요. 그러니까 농업의 중요성들도 좀 이걸 통해서 좀 전달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좀 다른 동아리보다도 더 좀 조금 혜택을 늘려가지고 농업 쪽에 좀 더 들을 수 있게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 의원님 필요하지 않을까. 감사 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의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 좀 올리면 예, 승인 사실. 좀 잘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 농업에 대한 우리 지역에서 왜 농업이 필요한가부터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그 아이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좀 혜택도 좀 주고 그래 애들도 오지 그냥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에 7페이지 좀 잠깐 봐주시면요. 좀 쉬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더 이렇게 저기 로컬푸드 생산자 단계 교육하고 있잖아요. 요게 지금 저기 신대동 그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시는 그분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다 그냥 그거 상관없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전에 이제 로컬푸드 교육이 농업정책과에서 작년까지는 이제 추진을 하다가 이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이제 의견도 있고 그래서 올해서부터 이제 처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푸드 교육을 좀 오시는 분들은 좀 딱딱해도 저희가 방침을 먼저 의식 교육, 왜 우리가 로컬푸드를 해야 되는지 대한 의식 교육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강사나 이런 부분들은 외부 강사보다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부분에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 교육서부터는 제가 이제 내부 방침으로 우리 직원이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제 우리 직원분들이 여기 이제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이유진 과장이 또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많은 아이디어들과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농약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지역에 있는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와 관련된 것을 우리 자체 강사로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과정이 이번에 하고 나서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다라는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로컬푸드 교육은 규정에 의해서 어떤 자격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 부서에 이야기를 했어요.
교육은 등록만 하고 나중에 그냥 가서는 안 된다. 좀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뭐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아, 그게 이제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노컬푸드가 개설됐을 때 납품할 수 있는 그 노컬푸드의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주어줘요. 몇 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만.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철저히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요거 농업 생태원 요거는 그냥 시설 현황만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충해 관련해서 빠졌는데 우리 그 외래 품종 혹시 들어와서 이렇게 만연한 거 있어요? 병충해 중에 요 근래에 그리고 저희 평택항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지금 이제 농작물 중에서는 이제 벼 쪽에는 안 나타났지만 벼에 주로 나타나는 게 이제 봄에는 이제 멸강충, 이제 멸강충인데 올해는 저희 지역에 멸강충이 그렇게 발생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작물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선녀벌레, 선녀벌레 때문에 이게 선녀벌레가 주로 농작물보다는 산림 쪽에 지금 많이 이제 발생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농작물 쪽에 이제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사업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향후 계획 보니까 우리가 평택 맞춤형 신품종 벼 선발을 그 농업기술원에서 MOU를 체결했다고 하셨는데 MOU를 지금 8월 달에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예.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품종으로 개발되기 직전에 아주 우수한 유전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전자원을 평택에다 좀 주어서 이제 아마 이것이 품종이 될려는지 안 될려는지 저희도 장담을 못합니다. 이게 어떤 품종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수한 유전자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4, 5년 정도 저희 지역에서 검토만 하면 품종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 품종이 나오면 그 품종 이름이라든지 이 재배할 수 있는 실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적재산권을 저희 평택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별화한 마케팅도 저희가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 농가의 소득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괜찮으신 생각이네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저희가 이 보면은 이제 슈퍼모닝 단지하고 보면 지금 고시가리하고 추청하고 이제 일부 이제 보니까 참드림이 이제 한 10% 정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면 일본도 연수들 가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농업 기술이 의외로 발달돼 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지금 품종들이 우리 소비자들은 뭐 고시가리 맛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기술들이 상당히 한 90% 이상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지역에 많게 또 외래 품종들은 일본 품종들은 도복에 약하지만 우리 품종들은 또 어쨌든 도복도 좀 보완돼 있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좀 이렇게 그 품종을 지금 MO를 체결해서 신품종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기존에 개발된 품종들을 정확하게 엄밀하게 선정을 해서 진짜로 농민들도 재배하기 좀 편하고 또 이제 밥맛도 괜찮으면서 이렇게 농협에서 판매하기도 편할 수 있는 품종들을 난 좀 원별을 해서 나는 이것들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지금 참드림이잖아요. 참드림을 지금 이제 어느 농협에서 지금 처음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참드림 재배를 저기서 하는 건가요? 어디서 지금 참드림 계약 재배하고 있는 거죠? 올해는 이제 제가 이제 올해 어디하고 계획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까지는 그 믿음영농하고 계약 재배를 이제 했던 상황으로. 믿음영농은 저기 아니잖아요. 그 고품질이 저거 참드림 계약 단지 아니잖아요. 거기는 아니고요. 작년도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작년도에는 이제 참드림을 이제 믿음영농하고 이제 계약 재배를 했던 부분이고요. 올은 제가 시내탄 어디하고 이게 송탄인가 팽성인가 어디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팽성농협에서 하고 팽성이에요. 있습니다. 예. 팽성이 이제 참드림을 처음 이제 조합장님이 저가 센스가 있으시네. 그래서 자꾸 우리 품종들을 지금까지 사실은 고시가리나 이런 것들이 재배가 어렵잖아요. 만약 태풍 한 번 오면은 그 피해들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품종들을 자꾸 좀 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검증을 통해서 자꾸 개발해서 여기 이제
저기 단지에도 좀 보급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속적으로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서 내년에도 좀 조금씩 늘려가지고 10%를 좀 자세히 봐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판매할 때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 품종을 개발하는데 이거를 실제로 가장 선도하는 농협에서 이걸 안 한다고 치고 또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안 한다고 치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게 좀 유도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슈퍼모닝 단지가 지금 이제 지금 그 13페이지 봐주시면 그 농협별로 지금 슈퍼모닝 단지를 지금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4개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거죠? 4개 농협하고 1개 농업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 오성 농업회사. 오성에서. 예. 그럼 거기서 지금 쉽게 프로테이지로 보면 생산량 대비해서 쉽게 이제 뭐 송탄농협이다라면 보통 이제 송탄농협 조합원들이 총 생산량 대비해서 슈퍼모닝 생산 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이 한 몇 프로 정도 좀 혹시 파악해 놓은 거 있어요? 지역별로는 파악은 안 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올해 재배 면적이 한 11,761헥타인데요. 벼 재배 면적이. 그 중에서 슈퍼모닝 쌀 단지가 4,396헥타로 한 3분의 1 이상 하고 있습니다. 한 40% 하는 거네. 예, 40%.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좀 늘려야 하잖아요. 이거.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목표했던 면적은 5,000헥타 정도까지 슈퍼모닝 쌀단지를 하려고 당초 계획했었는데 지금 현재 늘리지 못하고 지금 몇 년째 지금 계속 4,300헥타 수준에서 가는 이유는 농협에서 여기에 맞게 이제 건조하고 저장하는 시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제 개별 농가 건조라든지 그런 부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품질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현재는 농협 저장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좀 하고 있어서 시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0헥타까지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예, 특히 저희 이제 지역구인 안중농협 관할은 지금 뭐 저기밖에 안 돼요. 9,000톤이면은 실제로 한 20%도 안 되거든요. 총 생산량에 너무 적어가지고 농민들이 막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안중농협 쪽은 너무 또 저기 또 안중농협에 대해 얘기를 하면 아 시가 예산을 확보 안 해줘서 막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시가 좀 적극적으로 좀 늘려서 이제 품종까지도 조금 확대해서 하면 저 해서 좀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안중농협이 이제 한 8,000톤 하는데 제가 보기에 한 12,000톤까지는 해줘야 왜 이게 농협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전국에서 농협 RPC가 그 이제 계약 재배하는 게 한 50% 정도 생산량의 50% 정도를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전체적으로도 지금 40%밖에 안 되는 데다가 안중농협 같은 거 20%도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늘릴 수 있도록 좀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라는 게 그런 우리 시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부족한 부분들은 좀 확장할 수 있게 자꾸 좀 늘려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건 슈퍼모닝 쌀단지 면적만 말씀드린 거고 또 자체 또 계약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50% 이상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체 하나도 안 해요.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하나도 안 하니까 좀 늘릴 수 네. 있도록 좀 이거 좀 다시 한번 저기 해주시고 또 다음 달에도 슈퍼모닝 쌀 단지 관리 협의회를 하기 때문에 농협하고요. 예. 그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달해가지고 그 저장 시설이라도 그런 부분 확보할 수 있도록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조기도 지금 보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건조기들도 좋아져서 굳이 막 그렇게 그냥 그 한참 비 올라 그러면 그냥 새벽같이 막 그냥 수면하느냐고들 고생하고 그럴 것 없이 일정 정도 이렇게 기술센터의 교육을 통해서 좀 이렇게 계약 물량이 많은 사람들은 좀 가정에서 이렇게 저온에서 이렇게 건조해서 이렇게 수면 이제 끝나고 나서 11월 달쯤 수면하면 편하잖아요. 그런 방식도 좀 해가면서 다양하게 좀 적극적으로 농협도 좀 사실 늘리면 다 일이니까 안 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좀 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총취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소장님은 업무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들이
시정의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전문 농업인 양성은 물론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현장 중심 경영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